첫 승 제시 마시가 바꿔놓은 캐나다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에는 제시 마시 같은 감독이 더 이상 없다. 제시 마시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쉬운 이유. 공석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후보 1순위였던 제시 마시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 부임 후 3경기째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는 21일 한국 시각 미국 애틀랜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0-2로 패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4일 캐나다 지휘봉을 잡은 마시 감독은 6월 A매치 친선전에서 네덜란드에 0-4로 패하고 프랑스와 0-0으로 비겼다. 아르헨티나전을 묶어 3경기에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1무 2패에 그쳤다. 피파 랭킹 48위인 캐나다가 넘기엔 쉽지 않은 상대임에는 분명하다. 네덜란드, 프랑스, 아르헨티나의 피파 랭킹은 7위, 2위, 1위다. 미국 스포츠방송 CBS 스포츠는 마시는 캐나다 감독으로서 첫 3경기에서 극심한 경쟁을 펼쳤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한 수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후반 4분 훌리안 알바레즈, 맨시티와 43분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인터밀란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첫 판을 놓쳤다. 마시 감독은 아르헨티나가 하프타임이 다 지나고 약 20분이 지나서야 그라운드에 나타난 점을 콕 집어 비판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마시 감독은 이것은 큰 문제다. 그들이 얼마나 늦었나? 20분, 30분, 정확히 모르지만 오래 걸린 건 분명하다. 그들은 후반전에 우리를 어떻게 상대할지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만약 우리가 10분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단 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시 감독은 아르헨티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맞지? 원래 라 나시온 별표 언론사명은 그렇게 써달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고트 리오넬 메시, 인터밀란이 봉쇄를 준비했던 마시 감독은 우리의 계획은 괜찮았던 것 같지만 메시가 너무 뛰어났다고 혀를 내둘렀다. 메시는 이날 1도움, 6개 슛, 5번이 키패스, 5번이 롱패스 성공 등을 기록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남미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는 캐나다, 페루, 칠레와 같은 조에 속했다. 2. 국내파로 가닥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 가속화. 대한축구협회의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건 해외파보다 국내파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축구계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바쁘게 일해온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이 막바지로 들어섰다. 전력강화위는 지난주 비공개 10차 회의를 진행했다. 원래 9차 회의에서 후보들을 평가한 뒤 10차에서 최종 접촉할 후보들을 소수로 추리고 이후 선임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10차 회의에서 오히려 후보들이 늘어나며 더 빨리 회의를 잡아 추리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관측이 있었다. 축구협회는 반년 가까이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 기간을 장기적 안목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을 때부터 반년 정도 기한을 잡고 장기적으로 감독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엔 3월 내 선임을 공언했다가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기하면서 이제 상황이 진짜 급해졌다. 3월과 6월 A매치 일정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으로 수월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황선홍,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로도 3승 1무가 무난했다. 반면 9월부터는 사실상의 최종 예선인 3차 예선이다. 게다가 9월, 10월, 11월까지 전체 10경기 중 6경기를 진행한다. 3차 예선은 한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 지난 3번의 예선 중 2022년 대회만 수월하게 통과했고 2014년, 2018년 대회는 막판까지 가는 어려운 과정 끝에 본선행을 확정했다. 2014년과 2018년의 공통점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차질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즉 3차 예선을 앞두고 새로운 체제를 안정시키지 본선행을 장담할 수 없다.
아시아의 본선 참가팀 숫자가 기존 4.5팀에서 8.5팀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정혜성 전력강화위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줄곧 국내파 감독에 대한 호감을 내비쳐왔다. 현재 전력강화위가 가진 국내파 후보 중에는 현직 K리그팀 사령탑이 포함됐다. 국내파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축구계의 분석이다. 한때 정 위원장으로부터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황선홍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은 U23 대표팀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뒤 K리그팀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가장 최근 대표팀 임시감독을 지낸 김도훈 감독,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거론된다. 3. 단독, 박항서 감독, 인도에서 사령탑직 제안, 인도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시장.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인도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매체 인디아 타임즈는 어제 박항서 감독이 인도 대표팀의 새 사령탑 후보 214명에 포함됐다. 이어 인도 축구연맹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뤄낸 업적에 매료돼 그의 지원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박항서 감독 측도 인도 축구연맹의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항서 감독의 대리인인 이동준 DJ 매니지먼트 대표는 서남아시아는 아직 한국 지도자가 경험해보지 않은 곳이라 한국 지도자의 역량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라는 뜻을 밝혔다. 현재 피파 랭킹 121위인 인도는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카타르에 2대1로 지며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한 상황이다. 축구 약체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인도는 일명 박항서 매직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2017년 10월 베트남 감독에 부임한 박항서 감독은 팀의 피파 랭킹을 130위에서 한때 92위까지 끌어올리며 베트남의 축구 열풍을 불게 했다. AFF 스즈키컵 우승,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 최초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등 수많은 엄적을 이룩한 박항서 감독은 쌀딩크, 국민파파 등의 별명까지 얻으며 일약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2022년 10월 5년간의 베트남과 동행을 마친 박항서 감독은 이후 베트남 내 유소년 육성 등에 집중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박항서 감독 역시 인도 측의 제안이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서 감독은 조만간 대리인과 논의를 통해 감독직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 한국, 꿀조, 들어갔다. 월드컵 본선행, 회청, 호주 사우디, 노 오른쪽 화살표 중동 5개국과 무난한 조편성, 오피셜.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11회 연속 진출 가능성이 밝아졌다. 중동 원정이 많은 것은 변수지만 까다로운 팀들을 대부분 피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 개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중동 5개국과 격돌하게 됐다. 지난 2월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쓰라린 패배를 안긴 요르단과 한 조에 편성되긴 했지만 이 정도면 무난한 조편성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27일 한국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추첨을 진행했다.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등 중동 5개국과 B조에 속하게 됐다. A조는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 키르기스스탄, 북한으로 짜여졌으며 C조는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로 구성됐다. 앞서 한국은 6월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에서 22위를 차지하며 3차 예선조 추첨에서 컵시드에 해당하는 일본 포트 배정을 확정한 상태였다. 2024년 6월 남자 축구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22위를 기록, 4월 23위, 보다 한 계단 올라서면서 아시아 내 3위를 지켰기 때문이다. 6월 초에 열린 두 차례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 전승 결과 덕이다. 국은 A매치, 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 중 김도훈 임시감독을 선임해 지난 6일 싱가포르 원정, 11일 중국과의 홈경기를 치러 모두 이겼다.
원정으로 치른 싱가포르전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각각 멀티골을 넣고 주민규가 A매치 데뷔골을 포함해 한 골 3도움을 올려 7에서 0대승을 거둔 한국은 이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중국전에선 이강인의 결승포에 힘입어 1에서 0으로 이겼다. 점이 연승으로 한국은 일본, 이란과 함께 1번 포트에 들어갔다. 이어 2번 포트엔 호주와 카타르, 이라크가 속하게 됐으며 2차 예선 최종전 홈경기에서 요르단에 패한 사우디아라비아가 56위를 기록, 이라크에 뒤지면서 우즈베키스탄 62위, 요르단 68위과 3번 포트에 들어갔다. 파울루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연합과 69위를 차지해 오만 76위, 바레인 81위와 4번 포트에 들어갔다. 한국의 2차 예선에서 이번 싸워 모두 지고도 간신히 3차 예선에 오른 중국 88위, 이 팔레스타인 95위, 키르기스스탄 101위과 함께 5번 포트에 들어갔으며 북한 110위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134위, 쿠웨이트 137위와 맨 마지막 6번 포트에 속했다. 이번 조 추첨이 한국에 유리한 이유론 각 포트 가장 피파 랭킹 높은 팀들을 피했기 때문이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올랐던 호주, 서아시아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벤투 감독이 한국 전력을 속속들이 아는 UAE, 거친 축구와 함께 동아시아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는 중국, 남북관계 특수성 등이 반영되는 북한 등 각 포트 최상위 팀이 모두 한국과 만나지 않는다. A조는 이란과 카타르가 본선행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4월 끝난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 우즈베키스탄이 복병으로 꼽힌다. C조는 그야말로 죽음의 조로 꼽힌다.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가 2장의 본선 진출권을 놓고 박터지는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예선 최종 단계에 진출, 월드컵 본선행 꿈을 품게 된 인도네시아는 강팀들과 험난한 싸움을 벌이게 됐다.